네, 오늘도 바로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바로 MBN 골드 리빙 레전드들과 함께 합니다. MBN 골드 조선일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모처럼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지수에 따라서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96%.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강하게 나왔는데 아직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좀 팔았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이번 한 주 진짜 힘든 한 주였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5월 22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엔비디아는 그 $1,000를 넘어섰는데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는 빠지고 또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반도체 소부장 어쨌든 빠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막판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천억을 동시에 그냥 팔았는데 약간 우리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다루겠는데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 언젠가는 우리한테 이제 참고 견디고 잘 그리고 우리 스치면 상한가를 잘 보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떤 그 투자의 기회를 이제 줄 것이다. 그리고 인사이드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면 상한가에서 다양한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치즈볼 민주님께서 성호형 추임새 조금만 줄여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오프닝 때 이 PC 지수 수치를 보는데 잠깐 깜빡을 해가지고 대본을 보느라 하면서 좀 끌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즐기면 살자님께서도 채팅창에 이번 주 진짜 우울한 한 주였다. 6월은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봅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바람이 그렇습니다. 5월 한 달이 워낙 너무 어려웠던 한 달이다 보니까 조서희 매니저님 6월은 우리가 진짜 좀 올라갔으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 화면 좀 캡처 한번 해주실래요? 예. 네,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좀 캡처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조정을 했는데 어제 보세요. 코스피의 조정이 1,442개, 코스닥이 1,077개, 무려 2,519개가 조정을 했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조정 오다 보니까 버티다 못해 손절매가 다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증시에 대해서 예전에 장 좋을 때 2021년도나 아니면 올해도 보면 봄에 3월달, 4월달은 엄청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식 얘기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 주식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짐에 가보세요. 운동하시는 데 가면은 장 폭락할 때는요. 원래 오던 사람의 절반도 안 와요. 회원들이. 왜 그렇습니까? 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조정을 다 했으니까 6월부터 드디어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6월 달 열심히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증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슈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지 특이점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코스피, 우리나라 증권. 자, 글로벌 증시 중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묘수는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 좀 보면요. 대만, 항생지수 상해, 일본, 미국 거의 최고가를 갔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직도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지수도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만 유일하게 좀 하락세를 타고 뭔가 시원찮은 모습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모로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짜증이 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박병주 매니저님, 극복할 묘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렇게 저평가가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그 저평가된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금투세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환율 시장에서 한번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학생 제자를 한 명 두고 있어요. 중학생 제자한테 네. 있습니다. 예. 진짜 있어요. 집에 그래서, 있으시죠? 예. 집에 있는 친구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 2학년인데 이제 그 친구한테 최근에 SMR이라고요.
그 소형 원자로 미국 주식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제가 5.7달러를 이제 한번 사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이 최근에 호재가 나와 50조 원어치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이번에 9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풀이 굉장히 또 많고요. 그리고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이번에 수주를 2조를 줬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원청 회사, 우리나라 하청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제가 거기서 환율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팔았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이제 팔 때 환율이 그때 이제 1,360원대 그거를 안 팔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환율이 더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1,300 내가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1,360원에 안 팔고 1,370원에 팔면 환차익이 10원을 더 먹습니다. 그렇죠. 발생을 하죠. 예, 그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출 기업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환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이 약세를 하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돈을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 주식 사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례를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자본 수지 측면에서, 즉, 외국 주식 매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그 매력을 높이려면 환율 시장을 너무나 그 수출 기업들 위주로 관리할 게 아니라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 관리를 해본다면 돈이 그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묘수는 뭘까요? 환율 정책을 수출 기업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자본 수지 측면도 생각을 하면은 돈이 외국으로 갈 돈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금 그 해외 투자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증시 비교했을 때 요즘에 일본이 잘 나가는데 왜 맞아요. 우리나라는 안 가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저평가 됐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 인구 문제 봐라. 지금 아이도 낳지 않고 뭐 이러고 있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러면 장래가 좀 그 어둡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나라는 계속 늙어가고 쇠락해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는 정책이 다변화되면서 이제 젊어지고 있는데 너희 네. 늙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늙어간 국가에 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투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 중동 국가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 축구를 졌어요.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제 클리스만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것도 우리 그 축구를 하는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층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예.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이영표라고 네. 이영표 있잖아요. 축구 전문가 그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는 뭐 일시적으로 용돈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여야가 머리를 진짜 쥐어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소득을 거둘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개념을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들이 기업도 할 것 없이 참여해가지고 그거를 머리를 쥐어 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아이를 최소한으로 3명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공무원들이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달 예.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나이가 자기가 60세 때까지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안정되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예. 하면은 우리 그 저평가 부분이 해소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제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투세를 폐지를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그 제가 이제 말하는 우리 증시가 재평가에 대한 묘수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력도 있지만은 그 세 가지 금투세 폐지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환율 정책을 펼 때도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본소득까지 측면에서 환율을 좀 그 완화되는 환율 정책을 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요인에 대해서는 박병준 매니저는 이제 환율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국가다 보니까 환율에 좀 취약한 부분이 또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것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구조 문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외에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사실 코스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근본적인 이 구조 문제라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에서 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한다라고 저희 박병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고 마지막에는 좀 금투세 폐지까지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니저는 지금 원인과 결과를 한 번에 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묘수까지 함께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선희 매니저님은 이쪽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좀 받는 이유,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얘기 하실 게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인구 쪽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인데 네. 원래 제가 이제 2010년도, 12년도, 한 2015년도 때 제가 홍콩에 자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가서 가이드한테 깜짝 듣고 놀란 게 그때 인구가 500만 명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저희는 이제 갖고 있는 예금 통장이 뭐 한두 개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예금 통장은 당연히 5개 이상이 있고요. 거래, 특히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2-3개 이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 아까 이제 박병준 매니저님께서 이제 중학생 제자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10년 동안에 저기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징여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입니다. 20세가 넘어가면 5천만 원이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여유 있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대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좀 먹고 살만하신 분들은 추석 때나 명절 때 특히 설날 같은 경우 세배를 하면은 그 거래 통장에다가 주식을 줍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홍콩이 인구가 500만도 안 되는데 그때 2010년도 때 뭐 5마리 용이라고 그래갖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홍콩 지수가 더 높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이해하는 데서 박식하고요. 예. 초등학생, 중학생도 그리고 트레이닝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뛰어납니다. 걔네들은 뭐 대학교 이후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이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신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된 게 뭐냐면 지리적인 리스크죠. 사실 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거 빼고는 사실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다 견주어도 이길 만한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정치적 리스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만 제거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인구보다는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보다는 좀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첫 번째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면서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뜨거운 화두, 뜨거운 감자,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촛불 집회, 뭐 이제 대규모 집회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생겨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금투세 폐지에 한 표를 던지는 의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갈 것인가, 금투세가 유예될 것인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주선희 매니저님. 네. 자, 뭐 이제 우리가 이전에 금투세 할 때는
이제 부자 감세, 이제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이 부자 감세다. 상위 1%만 좀 하는 것이다. 우리랑 다른 얘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이제 201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갑자기 막 두세 세 배 올랐습니다. 사실 대기업을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여러분 월급을 받아가지고 10억, 20억짜리를 살려면 거의 20, 30년 이상 벌어야 돼요, 돈을. 네. 안 쓰고. 자,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 2, 3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부동산이 막 2배, 3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부자들만 여러분 주식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이 발생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20대, 특히 이제 20대들이 왜 그렇습니까? 소외를 느끼는 거죠. 부동산을 20억, 30억 살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돈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적으신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거를 여러분 접근하는 방식이 부자가 한다? 그게 아닙니다. 주식 이제는 투자는. 근데 많이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네. 다행히도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금투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세,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금투세에서 촛불 집회하겠다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지금 자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HTS에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주식을 아니면 채권을 또는 이런 것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그렇죠, 바로 금투세죠. 금융투자소득세, 그걸 줄여서 금투세라고 그러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금투세하고 기존에 내고 있는 증권거래소가 있죠. 예. 이거하고 다릅니다. 증권거래세하고 금투세하고 가장 다른 특징이 뭐냐면 증권거래세는 내가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벌든지 또는 매도해서 손해를 받으려도 일정 부분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이거는 네. 증권거래세는 뭐예요? 이익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로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손절매 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구나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고 들어가면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금투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합리적이다. 돈을 벌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게 어딨냐. 거기다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진국도 거의 이제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도 보면은 거의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이렇게 되면은 금투세를 우리나라 빼고는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중국도 지금 금투세가 아니고 거래세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가 분류해 놓은 거 보면은 중국도 아직 이머징 마켓 2임으로 돼 있긴 하지만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금투세에 적용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위 1%라고들 하죠. 말로는 상위 2%라고 하는데 앞으로 거래가 많아지면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그 작년까지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의 계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개, 3개 그러니까 복수 계좌 갖고 있는 분들까지 통틀어서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1,400만 명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금투세에 관련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깡통차고 또는 손절매할 게 아니고 나중에 돈을 계속 불리다 보면 여러분 스노우 이펙트라고 그러죠. 복리를 굴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다 보면 돈 금액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잠재적으로 1,400명 모두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금투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세금을 내게끔 한다라는 이 제도인데요. 자, 하지만 현재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더 나갈 수도 있다. 패시브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 관점에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 개인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금에서 좀 변화가 생겨난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인가요,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버는 사람은 낸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금투세 도입 시 세금 변화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지 한번 예. 보시죠. 자, 지금 보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천만 원을 벌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은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외국이니까 서학개미 운동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은 번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억입니다. 3억. 3억이 기준인데 3억까지는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금투세가 20%에 지방소득세가 2% 들어가니까 22%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3억이 초과돼서 넘어가면은 맨 오른쪽에 금투세가 25%에 지방소득세가 2.5%가 들어갑니다. 자, 거기다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어디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이게 예. 지금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장기 투자나 스윙, 단타, 그러니까 단타나 스캘프 하시는 것보다 수익너나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또는 장기 투자하시면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갖고 가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액 구조로 그러니까 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수익 내고 다시 매수해서 20% 정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는 한 1년에 수익 내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을 갖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장기 투자자하고 스캘퍼는 0.23%만 내도 매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0.23%면 우리는 보면은 야 이거 그렇게 수익 나나라고 하는데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100억 이상 움직이는 사람들은 0.23%만 수익 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금년 기준으로는 증권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금투세 적용을 하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이 뭡니까? 세액을 안 냅니다. 그러면은 거래세가 166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가 22%니까 1억이 22%면 얼마입니까?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지금 거래세만 내면 200만 원만 낼 거를 1억 5천 버신 분이 내년 바뀌면은 금투세를 2,36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말로는 금투세가 굉장히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낸다고 그러는데 무려 10배 이상을 내는 거예요. 10배 이상을. 결국 아까 지금 위 장기 차트부터 지금 스캘프까지 보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액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1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세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더 좋아야 되는데 1년 이상 갖고 있으면요. 우리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무려 4배에서 20배까지 돈을 더 내야 되고요. 단기 수익, 그러니까 한 3일이나 일주일 이상 갖고 있는 수익너들은 세금이 무려 3배에서 5배가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단타꾼들,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았다라고 해서 뭐 수익을 한 3 내지 5% 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평균 1배에서 3배 이상이 더 늘어나요. 세금이. 스캘퍼는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만 똑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더 준다고 합니다. 이 뜻은 네. 뭡니까? 스캘퍼를 해갖고 맨날 하루에 0.23% 수익 내라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금투세 적용 시 세금 구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꼭 100분 토론이 된 것 같은 오늘 방송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은 우리 개인들이 좀 내야 되는 세금, 특히나 건강보험료 쪽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건강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맞습니다. 제가 직접 내봐서 합니다. 아, 예. 제가 금투세 내는 남자. 예. 저 소득 월액 초과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 덤탱이를 썼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금융 초과 소득세로 같이 비교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료보험, 직장보험료를 또 제가 내지 않습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내고 그리고 나서 또 배당을 받았더니 배당에 대해서 소득 월의 초과 보험료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금융 이제 투자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천을 벌었다 합니다. 계산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거기서 5천만 원을 떼내고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거든요. 그러면 2,200만 원이 세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억 5천의 그 소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90만 원에서 95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보험이나 직장보험에서 보험료를 또 소득이 큰 사람들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달에 보험료를 한 90만 원 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양도소득세 2,200만 원에다가 다시 이제 소득 월액 초과 보험료 그것도 매월 1년 동안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대 1억 5천을 책정해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에다가 그 양도소득세 합하니까 세율이 3,300만 원, 3,3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이제 쉽게 말해서 근로 의욕이죠. 어찌 보면 저 금융 투자도 근로입니다. 근로. 네. 그 정신적인 그지 않습니까? 노가대잖아요. 정신 노가대.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내가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 좋은 일 하냐고 일하냐 이런 말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저는 완화하게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두 번째 특이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채팅창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집회가 있어서 다들 가신 것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도 촛불을 들고 가셨나요? 예, 또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금투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조선희 매니저님. 네. 최근에 네. 그냥 뭐라든지 이유를 좀 찾고 싶은 이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이게 지수가 좀 빠졌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투자 심리가 워낙 악화가 돼서. 제가 이제 저 텔레그램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시는데 제가 네.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몇만 명 이상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폭발시켜 볼 때 방을 갖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국내 증시가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악재만 나오니까 특히 이제 금투세가 좀 많은 부분을 작용했습니다만 이게 국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맨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맨날 조정 나오니까 이거 할 바에는 아예 미국 가서 미국 증시 하겠다.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몇만 명 있는 그 회원방을 폭파시켜버리고요. 없애버리고 다시 미국 증시하는 서게임ing 운동 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그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죠. 이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우리 박 매니저님도 보면은 기운이 꺾이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네.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기운을 붙어둘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무료 방송 가면 뭐 이런 얘기들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도 무료 방송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전반적으로 금투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리아 예. 디스카운트 그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거기서 묘수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한 것들도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권 방송인데 뭔가 지상파에 있는 뭔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한 토픽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닐까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진짜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원래 하던 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AI와 화장품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요. 올 한 해까지도 계속 최고의 대세 섹터는요. AI 섹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근데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요즘 좀 업황 턴어라운드로 대세가 될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제 5월 한 달이 지났고요. 6월이 시작이 되는데 6월에는 우리는 좀 어느 쪽에 기대 보면 좋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와 화장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분 모두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에 쓰는 OX 팻말이 지금 다 저기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AI라면은 O를 들어주시고요.
화장품이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AI에 한 표, 그리고 조선희 매니저님은 화장품에 한 표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I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세는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자, AI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필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현자. 왜 그만큼 AI 시대는 계속 꺾이지 않았고요. AI는 계속된다. 그런 뜻이 됐고요. 지난번에 그 잭슨 황이라는 분이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들과 국가들이 자기한테 그래픽 카드, 즉 GPU를 만들어 달라고 제발 사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앞으로 판매할 금액이 무려 1조 달러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판매했던 금액의 11배가 넘는 판매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AI는 우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따라서 AI는 계속 지속되는데 최근에 이제 5월 그 13일 날 기억하시죠? GPT-4 5입니다. 옴니나들의 5라는 뜻인데 그거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를 5월 14일 날 발표했는데 저는 그 발표 때 너무나 그 놀라운 충격을 좀 머리 띵하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저도 그 전에는 뭐 챗 GPT 지가 뭐 해봐야 별거지라고 해서 약간 저는 얼리 어답터가 아니어서 저는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 신발을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GPT-4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발 설명을 어디서 생산했고 그다음에 때가 묻었다 안 묻었다까지 설명이 다 나옵니다. 놀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 폰끼리 대화를 한다죠. 그리고 지금 드디어 애플이 이를 갈았습니다. 네. 언제 그걸 터뜨릴까요? 6월 10일에서 그렇죠. 14일입니다. WWD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채택하는 그 AI가 뭘까요? GPT-4o.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신비주의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각종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자기들은 이제 썰을 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때 GPT-4o 거기가 이제 오라는 뜻이 옴니라는 뜻이에요. 옴니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을 해서 입력을 하든 글자를 넣든 영상으로 넣든 다 아웃풋 나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게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폰이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삼성폰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애플 AI 그 개발자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아마 애플이 그 이제 GPT-4o를 혹은 구글 제미나이도 쓰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비밀에 가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애플마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강자입니까? 구독자. 애플을 쓰고 있는 많은 구독자가 전 세계에 억 명이라고 안 하시, 5억 명이 넘겠죠. 중국도 있으니까 10억 명이 넘겠죠. 그런 구독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대중화에 몸을 담급니다. 네. 제가 담갔듯이. 그래서 AI는 더 지속되고 애플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삼성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도 갤럭시 Z 폴드 6 거기가 나옵니다. 8월 달에 나오죠. 거기는 더 업데이트한 AI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붙었다. 즉, 온 디바이스 AI가 불이 붙었다. 또 한 가지는 윈도우 12가 나옵니다. 그게 빠르면 6월 말이고요. 늦으면 이제 9월 달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윈도우 12 같은 경우는 뭡니까? 컴퓨팅 안에 AI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글자를 쓸 필요 없어요. 응? 거기다가 전원도 킬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하면 다 끝나버려요. 무서운 게 오죠.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게 했자면은 갑자기 내 스마트폰에 내 냉장고가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게 자막이 뜨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네. AI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AI의 이 대세의 흐름은 아직 꺾이려면 좀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화장품 쪽으로 좀 들어줬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햇살님께서도 화장품주도 없고 오늘 제 계좌는 올파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가 없었다면 이번 한 주 아니면 최근 5월 한 달이 되게 힘든 한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길에 딱 서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연속성은 6월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햇살님,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려고 한 2종목 정도 화장품 종목 말씀드릴 건데 네. 기회 되시면 사세요. 음.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중국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매출이 거의 한 50% 이상 디펜스, 그러니까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막 한한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출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G생건이 생활건강이나 아우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주 곤욕을 면치 못해서 2, 3년 이상 거의 폭락했죠. 주가도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만 보면은 이제 중국 의존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4월 달쯤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중국 수출이 18%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이 무려 28%가 증가하면서 중국 수출분보다 오히려 미국 수출분이 더 10% 이상 올라가니까 이거로 인해서 더 수혜를 더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전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쉽게 얘기해 서구 쪽에서는 화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색조 화장 위주로 했었는데 스킨케어 같은 게 별로 안 했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햇볕에 나가서 왜냐하면 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해를 보러 가기 위해서 해가 뜨면은 날이 밝으면 그냥 얼굴 선블락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봤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빨리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류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류에 있는 그냥 많은 우리 셀럽들이 나이보다 너무 젊게 보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썼더니 이렇게 젊게 보이더라라고 하니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또는 많은 유럽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되게 선호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뭐 로레알부터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화장품 메이커의 ODM이나 또는 이런 관계를 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이제 10년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이게 떠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아까 햇살님 보니까 화장품주 없어요라고 하는데 관심 있게 저는 이제 지금 앞에 보면 화장품주 관련해서 많은 종목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종목이 지금 클리오가 있는데 네. 클리오 좀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리오가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 이제 세븐일레븐에 매장이 한 3만 개, 2만 2천 개 내지 3만 개 정도 되는데 2만 개 매장에 클리오 제품이 쫙 깔리고요. 거기다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클리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하나 종목이 뭐가 있냐면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미 전때 2세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 회장님이 2020년도에 이미 다 증여가 다 끝났습니다. 증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매출 규모도 좋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ODM으로 지금 전 세계에 이름 꽤나 있는 그런 화장품에다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체 브랜드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한국콜마.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엄청 남았습니다. 이게 식품류처럼 우리 삼양라면처럼요. 삼양식품처럼 이 화장품주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개의 회사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클리오와 한국콜마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조상희 매니저님 채팅창에도 도기장님이 화장품도 이젠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에 볼 때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긴 좀 겁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모르겠고요. 두 종목은 아직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종목 관심 가지십시오. 클리오와 한국콜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의 AI에 손을 또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의 유망주는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LG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네, 예. LG전자입니다. 근데 LG전자가 AI 관련주에 왜 그러냐고 아까 제가 이제 생크란 냉장고 이제 신호가 자꾸 왔다는 그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부분에서는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공냉식 액침 냉각 솔루션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거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난번에 짤막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LG전자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래프를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LG전자 그 얘기 나오면서 지난번에 이제 5월 28일 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상에 LG전자가 장중에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거의 한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종목이 연봉을 보면은요.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면은 자, 이제 우리 이제 2020년도 고생했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작년에는 물량을 받아 올릴 거야. 그래서 윗골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월 28일 날 그 냉각 그런 부분 얘기 나오면서 양봉으로 딱 올랐어요. 이제 올라간다.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기봉도, 이제 분기봉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4, 5, 6. 그러면 나는 6월 달까지,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 조정하고 나서 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오르고,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나 올라갈 거야. 예. 양봉이 나왔잖아, 양봉. 그러니까 저점에서 연봉과 분기봉이 양봉 나왔으니까 이제 나 시작할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월봉도 이제 뭡니까? 꼬지라고 밑에서 쫙 끌어올리는, 우리가 여러 그래서 대나무가 뻗어 올릴 때 밑에서 쫙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꼬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나왔습니까? 5월 28일 날 그쵸. 여기서 꼬지가 나오면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를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최적합한 공냉식 액침 냉각 솔루션. 즉 뭡니까? 데이터 센터가 열이 많은데 그거를 LG전자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만들어내면서 AI한테 최적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을 만드는 재료고요. 진짜는 LG전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2분기 실적은 좋다. 따라서 LG전자를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레몬트리님께서 채팅창에 LG전자 맨날 좀 오르고 많이 내리기 반복이었다. 뭐 우리가 몇 년 전쯤 생각해 보면은 애플카 이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카가 있을 때 또 엄청 올라가다가 그에 대한 이슈가 좀 소멸이 되고 좀 흐지부지해질 때 주가는 또 내려갔던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이에 대한 우려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보입니다. 특히나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수급을 좀 보면요.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외국인이 강하게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외국인에서 그렇게 강한 매수세는 그 이슈 이후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오히려 기관에서 더 많이 사는 모습이 나오네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 바닥을 외국인들이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고점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살 때 그게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통계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네.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정직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을 못하니까 내가 덤탱이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프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더라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 예전에 애플카 문제는 그때 LG전자가 저점에서 한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린 상태에서 애플카 이슈를 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1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재료가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LG전자는 좋다. 그렇지만 저는 LG전자는 이거보다도 아마 실적이 좋은 곳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이점 총 3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금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장품과 AI 우리는 어디를 좀 선택해 볼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은요. 뭐 AI 이야기는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거는 또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5월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